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양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현재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국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그리고 공급망 재편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 산업에 직접적이고도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통상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산업정책 추진, 중국을 겨냥한 대중경제와 공급망 디커플링 전략 강화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1기부터 강조해왔던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며, 특히 이번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재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먼저 관세 부과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신정부는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국 산업 보호와 협상력 강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임 전부터 10에서 20% 보편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60%의 추가 관세 붕화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대해서는 10%에서 또 인상된 20%로 인상된 추가 관세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가 적용이 되었고, 향후 유럽산 와인,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세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과 미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자국 제조업 부활을 핵심 산업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방산과 같은 전통 제조업 분야의 세액공제, 관세, 보조금, 쿼터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생산 기반을 자국 내로 유턴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정책은 후퇴하고 있고요. 반면 또 AI나 우주, 반도체, 첨단 소재 같은 신기술 산업은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서 미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집중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중국 경제 전략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자국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중국 수입 관세 인상은 물론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USTR을 통해서 중국의 비합리적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런 신정부의 정책 방침은 트럼프 취임 직후에 발표된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폴리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1월 20일 발표한 이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검토 및 개정, 현재 미국이 체결한 FTA, WTO, 정보조달협정 같은 모든 양자, 다자 무역 협정을 재검토해서 미국이 불리하거나 상효성 또는 호혜성이 부족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 또는 탈퇴 가능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역 적자와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목표인데요. 미국은 이제 만성적인 무역 적자, 특히 중국, 한국, 독일, 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의 상품 무역 수지 적자를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보존금, 환율 조작 여부, 원산지 규정 악용 여부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 조달, 관세, 세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폴리시는 단순히 중국 견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FTA를 체결한 모든 주요 파트너 국가, 즉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고요. 이에 따라서 한미 FTA 재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보조금 정책, 원산지 기준, 비관세 장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은 단순히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정부 조달, 환율, 수출 통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 강화와 협정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의 통상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신정부의 정책의 산업별 영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수출 제한과 중국 EMS 기업 제재로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력과 미국 기업 중심 세액 공제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요.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와 중국 멕시코산 부품 관세 인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제 철강 분야 역시 지난달 2월 10일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서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가 발표됨에 따라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조선업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강화 정책과 연계한 조치들이 있고요. 쉽수 법안 발의를 통해서 전략 상선당 확대, 미 해군 해상 전력 강화, 우방국가의 조선협대 확대를 통해서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적 분석에 이어서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 산업 정책이 한국 주요 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수준을 정량적 지표를 통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성적 전망에 그치지 않고 한국 간 미국 간 실제 수출입 구조, 시장 점유율, 관세 민감도, 공급망 대체 가능성 등을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먼저 리스크 분석에 활용한 주요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의 산업별 대미 수출 비중을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산업이 미국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미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미국 내 한국 시장 점유율을 한국의 수입 점유율을 봤는데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점유율이 높을수록 현재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미국 내 현지 경쟁이나 관세 인상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관세 부과 시 민감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산업별 가격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평가한 지표입니다. 미국 시장 수요 감소 효과가 크거나 관세를 높게 부과받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대체 관계가 낮은 산업일수록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미국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성을 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 집중도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수입 집중도가 높으면 다른 수입국으로 쉽게 대체할 수가 있는지, 이게 한국 수입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으면 현재 뭔가 미국이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단기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우리 경쟁국의 수입 집중도가 높다는 거는 그 경쟁국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생산 대체 가능성을 봤는데요. 미국이 국내 수요에 비해서 자체 생산 기반을 통해서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낮을수록 단기간에는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동차 부품이 관세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완성차 경우에는 한국의 미국 수출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크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큰 걸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는 이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내 수출 기반이 좀 있는 편이고요.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와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이 커서 미국 시장의 어떤 산업 정책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요거는 가전 및 무선 통신 기기를 나타낸 거고요. 이제 가전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커서 관세 영향도 좀 나타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 기계, 철강,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계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있고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본 산업들 같은 경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미국 수요 대비 미국의 생산 능력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 이제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 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산업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성 수지에서 이제 미국이 석유화학 기초 원료 생산은 많지만 특정 고부가 가치 합성 수지는 한국산 의존도가 높고 특히 이제 고기능성 플라스틱 수요 증가로 한국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에서 꽤 수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요 그림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단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가전,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컴퓨터, 일반 기계 순으로 나타나고 대미 이렇게 나타나고 또 미국 시장 내 점유율 높은 산업은 배터리,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민감도가 높은 산업은 지금 고위험군엔 자동차 부품과 컴퓨터 이렇게 가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수입 집중도가 높아서 이제 단기간에 조금 대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품목은 철강 제품, 바이오에스, 일반 기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미국의 중국 집중도가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자체 생산 대체 가능성은 이제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이 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부품이나 선박, 일반 기계, 철강 이런 부분은 단기간 내 미국 자급이 어려울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까지 살펴본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은 정책 방향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관세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한국 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고 멕시코, 캐나다를 생산 기지로 적극 활용해 왔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나 이런 반덤피 조치 강화, 어떤 쿼터 도입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는 기업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미국이 자국화, 다 내재화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생산 기반이 많지 않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 제조 생태계와 어떤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공급망에서 협력적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면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 보완적 존재로 미국 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조선, 방산, 첨단 소재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구체적 조치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현지 생산 공백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과 투자 확대 여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어디가 가장 단기적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한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미 투자 리스크를 좀 완화를 해주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첨단 기술과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 전략의 핵심은 미국 제조 생태계 내에서 한국이 전략적 밸류체인 파트너로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미국 제조 공정의 공백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미국은 이제 핵심 소재나 부품, 공정 분야에서 여전히 자국 내 생산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소재나 반도체 후공정, 배터리 원소재, 특수 부품 분야에서 기술력과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의 이제 기술력과 생산 효율이 좀 다소 떨어지는 분야를 선별을 해서 이제 한국이 여기서 단순히 수출하는 구조를 넘어서 미국 현지에서 합작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충족을 시키면서도 한국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협력 모델을 추진을 해서 미국 내 현지화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도 한미 연계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협력 플랫폼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이제 중장기 대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이런 이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게 되면은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에 따른 국내 공급망 공백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중견 중소기업은 해외 동반 진출이 가능하지만 자금력과 진출 역량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국내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에 직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부가가치 분야로 산업 전환이 압박 발생함에 따라서 요로 이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숙련 제조 인력의 직무 전환, 첨단 산업 인력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결국 한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와 전략 산업 중심의 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인재 확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세션에서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